자, 일주일 만에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상장한 회사들, 그리고 그 상장 회사보다, 상장한 과정보다 상표가 더 빠른 회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회사는 웬만하면 특별한 이슈가 없는 이상 회사가 만들어지고 나서 딱 한 번 상장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상장을 준비하는 기간은 짧게는 1년, 길게는 5년까지도 걸리게 됩니다. 그동안 많은 준비를 한다는 이야기고, 그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저런 자료도 많이 만들고, 상장 요건을 갖추기 때문에 상장 심사라는 그 허들을 넘어서 오는 회사들이라서 모두 훌륭한 회사들이다 라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고요. 그 상장 준비하는 기간은 말씀드린 대로 1년에서 5년까지 걸리는데, 제가 아는 회사, 유명한 회사, 큰 회사인 LS M&M 같은 경우에는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이슈가 돈 것만 해도 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아직까지 상장을 못하고 있고요. 그만큼 상장이 어려운 건데, 그 어려운 허들을 넘고 상장한 회사들이 상장 첫 해에 상폐를 하는 그런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례로 시큐레터인데요. 이 시큐레터라는 회사는 사이버 보안 전문 기업이고, 작년 8월에 기술 특례로 코스닥에 상장을 했는데, 감사 의견 거절을 받아서 8개월 만에 상장 폐지를 당하게 생겼습니다. 뭐 일반적인 그 형태로 회사에서는 이의 신청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시장에서는 작년부터 이제 파두도 그랬고 틸런도 그랬고 이렇게 IPO하는 회사들 쪽에서 문제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거래소가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이게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거래소 쪽에서는 그건 아니고 기준이 바뀐 건 아닌데 지금 상장 회사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약간의 좀 이슈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시큐리티 같은 경우에도 심사하고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심사하고 나서 갑자기 감사 보고서가 안 나온 거기 때문에 거래소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큐리티의 이제 주가를 보게 되면요. 상장 당시에 공모가 대비해서 공모가 12,000원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제일 그리고 주가를 보시게 되면 초에 이제 33,000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6,500원. 누군가는 33,000원 주고 샀다는 이야기잖아요. 3분의 1 토막도 아니고 5분의 1 토막인가요? 얼마 잠깐만. 20분의 1이니까 예. 그렇게 됐습니다. 공모가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제 공모가 12,000원, 상장 최고 가격이 38,800원. 8개월 만에 80% 폭락했다. 이렇게 되고요. 근데 회사에서는 이제 기술력과 기술 가치는 변함이 없고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사우디 국부펀드 투자자도 상장 당시 수량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면 이런 일이 발생을 하지 않을 건데 아이러니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제 상장 전에 지분으로 들어온 상장 전에 투자 들어온 프리-IPO에 들어온 그런 회사들인데요. IMM 펀드 같은 경우에 상장 직후부터 계속 주식을 팔고 있고, 보시게 되면 40에 사서 판매 가격이 19,000원, 2만 원 이렇게 2배 정도의 수익을 내고 엑시트를 한 그런 상황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감사 보고서를 한번 봤는데요. 왜 의견 거절 나왔냐? 내부 감사 기구에 조사를 의뢰했고 외부 전문가 선임해서 조사 진행했는데 보고서를 안 주더라. 회계 부정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감사를 하는데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해서 주소도 못 받았고, 그리고 날인 재무제표, 경영진의 서면 진술서 또한 못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 거절을 한다라고 나왔고요. 그 다음 페이지가 이제 시큐레터의 임원들 중에 한 분인데 사회이사로 거래소의 공식 총괄팀장을 하시던 분이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도 코넥스 협회 전문위원으로 있고요. 자, 이런 회사도 당장 폐지가 되는 세상입니다.
아, 예. 지금 시즌이 아름다운 시즌이죠. 예. 이제 갈 곳은 다 가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근데 상장한 첫 해년도에 올해 유독 매년 상장 감사 의견 거절이 나오는 거는 한 50개, 60개 사는 매년 감사 의견 거절이 나오고, 물론 이제 직전 연도도 감사 의견 거절 받은 애들이 또 이제 의견 거절 받고, 뭐 이런 거 포함해서 5, 60개인데, 올해도 똑같이 한 5, 60개 나왔을 거예요. 근데 유독 좀 특이한 회사들, 저번에 인터로조라든지, 통상적인데 갑자기 의견이 안 나온 거라든지, 아니면 이제 시큐레이터, 이제 뭐 상장한 첫 해년도에, 첫 해년도에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하는 회사들, 이제 조금 뒤에 나오겠지만, 코넥스도 뭐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바로 상장한 해 이제 의견 거절 나오는 것들이 좀 있어서, 올해 좀 유독 좀 이슈가 있는 그런 해인 것 같아요. 근데 시크릿터 같은 경우도, 야, 이게 도대체 작년 여름에 상장하는 회사들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좀 궁금한데, 이 기술특례 상장, 이게 저번에 파도도 기술특례 상장으로 상장한 것 같고요. 요 이제 시큐리터도 그렇고. 근데 좀 비교를 하자면, 파도는 상장하고 나서 매출액, 이제 분기 보고서부터 이제 매출액이 이제 빵으로 가는 아름다운 이제 그림을 그렸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뭐 적자 한 500억을 내고, 그 얘기는 실체나 영업이나 이런 건 안 되지만, 회계 처리는 다르게 했다. 우리가 적자하고 돈을 많이 까먹고 이렇지만, 위법한 행동을 하진 않는다. 이런 거였고요. 물론 이제 그 사이즈가 좀 크지만, 시큐레이터는, 음, 그렇지 않다. 시큐레이터는 감사인에게 제시하지 않는다. 라는 게 맞는 거죠. 이게 딱 보시면, 우선, 이제, 날인 재무제표 및 서면 진술서. 요건 이제 서면 진술서는 대표이사 확인서거든요. 음. 그리고 외부 전문가 선임해서 조사를 진행, 포렌식이라든지 기타 내용인 것 같고요. 일설에 의하면 요 매출 인식이라든지 이런 부분 갖고 좀 장난을 치신 것 같고, 수익 인식이나 뭐 이런 걸 좀 치신 것 같고. 근데 이런 거를 보통 서면 진술서는 그 대표이사 사인만 하면 되는 거라서 주석이나 이런 거는 이제 아무래도 처음 상장이라서 PA를 썼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하진 못했다라는 거는 서로 사전에 인지를 했을 거고, 이 대부분 11월 달에 다 알거든요. 중간감사를 이제 11월 달쯤에 하기 때문에, 거기다 이게 첫 번째 상장이라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진행을 했고, 거기다 회사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닐까요? 여기는 이제 코스닥은, 예, 상장한다는 건 곧 한 100억 정도의 현금이 유입이 되는 거기 때문에 현금이 많이 쌓여 있을 거고, 또 지금 여기 대표이사가 이제 뭐 주주들한테 광분하고 있는 주주들에게 설명하기에는 공모한 그 100억 정도는 그대로 있다. 라고 하는 거 보면 뭐 돈을 많이 빼돌리거나 뭐 쓰진 않은 것 같긴 한데, 그 돈이 없는 회사도 아니고 PA를 하면서 이런 거 했을 때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아예 주석도 주지 않고, 날인 재무제표도 주지 않고, 서면 지수서도 주지 않았다는 얘기는 쌩 같다는 얘기거든요. 거진 이 정도 되면은 분식이 그냥 작은 분식이 아니라는 얘기인데. 근데 워낙 상장하기 전까지는 이제 돈을 벌지 못한 회사이기 때문에 음, 빼돌릴 것도 없었을 텐데 좀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도 시크릿은 업력이 한 10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어요. 회사 설립해서 10년 정도 해서 한 8, 9년 차를 준비를 해서 8, 9년 차 준비를 해서 기술 평가를 받고 두 개 기관에서 A를 받아가지고 어, 어, 다시 이제 기술 평가 보고서를 가지고 특례 상장으로 진행을 했고, 그 전에 이 회사 자체도 이제 성장할 니즈가 옛날부터 좀 심했어요. 심했다라는 게 뭐냐면 KSM이라고 스타트업 마켓이라는 거래소에서 지금은 유가증권, 코스닥, 그리고 이제 제3시장이 이제 코넥스. 근데 코넥스보다도 더 조금 스타트업들을 좀 발굴해서 더 키워보자. 라고 하는 게 KSM이라고 스타트업 마켓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이제 참여했던 업체죠. 뭐 혜택이 여러 가지 있긴 한데, 뭐 결국은 좀 많이 좀
관리를 하고 해주겠다. 제가 봤을 때도 아마 KSM에서 거기서 이제 여기 그 사주분하고 인연이 돼가지고 류제만 위원 같은 분도 사회이사로 선임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기술평가 보고서를 받아오고 그 받아온 걸 가지고 이제 뭐 당연히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돈을 못 버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 실적은 안 됐을 까 직항장은 안 될 거고 기술평가로 이제 승례상장을 했을 거고 그런 부분에서 첫 해년도는 보통 양심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정상적이면 회사에 돈도 쌓여 있고 하면은 돈을 좀 투하해서라도 내부 통상 상장한 첫 해에 내부회계 관리제도 비상장 때는 안 하기 때문에 상장하면서 내부회계 관리자로서 컨설팅도 받고 시스템도 꾸리고 그리고 ERP도 구축하고 회계 컨버전 물론 이제 컨버전은 그 전에 해야 됩니다. IF 상장하기 전에 IFRS 컨버전을 해야 되지만 그래도 이제 PA도 쓰면서 막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정케 뭐 주석 제출하지 못했다. 서면 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거는 벌써 끝났다는 얘기고, 이거 외부 전문가의 선임 조사, 아니, 포렌식 해달라는 얘기였어요. 제가 봤을 때는 내부 감사기구의 외부 전문가 선임은 이제 포렌식 하자. 이런 내용인데, 결과 제출하지 못했고, 그럼 뭐, 어차피 죽을 건데, 뭐, 사인을 왜 하냐. 이랬던 걸로 보여집니다. 어찌됐건 지금은 이제 상향 폐지 감사 의견 그 감사 의견 거절을 4월 5일 날 제출했기 때문에 15영업일을 하게 되면은 한 4월 29일 그러니까 4월 말까지 이의신청서 이의신청서는 보통 대부분 다 합니다. 칼 맞지 않으려면 이의신청서 알기 때문에 어차피 신청서를 내는 거야 뭐 그냥 내는 거니까 그리고 재감사 뭐 계약서라든지 협의서만 갖고 내도 자동적으로 1년 유예하고 이제 스무스하게 이 정도는 뭐 거의 끝났다고 봐야 되죠. 네, 주주분들에겐 좀 죄송한데 회사 아이템이라든지 이런 게 건재하고 매출과 영업이익이 원래 나는 회사 인터 로조 같은 경우 그런 거는 진짜 괜찮은 회사예요. 그런 건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있는데 이 회사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뭐 보안이라든지 뭐 아이템은 섹시하지만 실제로 캐시 인플로 어, 캐시를 인아웃 할 수 있는 인입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이 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버티고 주주들이 다 이제 흐지 되는 그런 상황 가서 이제 있는 돈 다 쓰고 이제 알뜰하게 사시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고 여기 뭐 보시면은 류제만 위원님 개인적으로 뵌 적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뵌 적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뵌 적이 뭐 이분은 기억하시지 않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는 개인적으로 명함도 주고 받고 하여튼 뭐 괜찮으신 분이었던 것 같은데, 좀, 얼굴이 좀 샤프하시고, 괜찮으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안 좋은 걸로 맺게 돼서, 뭐, 이분이 저 잘못하거나 뭐 그러지는 않았을 거니까, 뭐, 저는 그냥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상장 첫 해에 상패하기가 쉽지가 않은 게 상장 심사를 받을 때는 지정 감사를 받습니다. 그 지정 감사를 통해서 특별한 이슈가 없어야 일단은 상장 신청이 가능한데 그 지정 감사를 거쳐서 온 회사가 첫 해 이렇게 됐다. 이게 쉽지 않은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슈가 되는 거고 회사 재무제표를 보니까 현금은 140억 정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일이 벌어진 거에 대해서는 우리 허 부장님 말씀대로 이게 왜 이런지 생각보다 이해는 잘 되지 않는다. 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성장할 때 보니까, 솔직히 좀 이런 말씀 드리긴 좀 그런데, 서현회계법인에서 지정감사를 맡았네요. 한 1억 원 정도에, 1억 원 정도로 서현회계법인에서 지정을 맡았고, 근본감사는 이제 태성, 태성화계법인은 어, 강경파, 회계법인들 중에서도 강경파 출신으로 유명합니다. 3일 안에서도 강경파 출신들이 나오셔가지고 태성을 펼치고 태성 이제 등록회계법 그러면서 태성 형들은 강경합니다. 전기감사 막 다 바꾸고 뭐 해고 아 일설에 듣기에는 예전에는 혜성이
빗썸 삼총사를 죽일 때, 물론 이제 빗썸 삼총사 다 태성한테 받은 건 아닌데, 그 중에 하나를 죽일 때, 보통 이제 직전연도 감사 보고서 재작성해라. 내가 봐서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얘기하다가, 안 바꾸셔도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죽을 거니까. 이게 태성은 좀 회계법인 쪽에서도 좀 강경 형님들로 좀 유명한 곳을 걸리셔가지고, 제대로 털리신 거로. 근데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대한민국 자본주의 사회를 이제 좀 자본시장을 건전화하기 위해서는 강경형들을 좀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화이팅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EV 파킹 서비스라는 코넥스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그 전기차 충전하는 그런 시스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고 이 회사 역시 8개월 만에 상장 8개월 만에 상장 폐지를 당한 판이다. 이구 코넥스에는 이런 일이 처음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또 시장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하나 재밌는 건 이 회사도 8개월 만이니까 그 좀 전에 말씀드렸던 시큐레터하고 동일한 시기에 상장을 했고 동일한 시기에 상폐되기 될 위기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이제 코넥스 같은 경우에 지정 자문인이라고 증권사에서 이제 좀 책임을 지고 하는 게 있는데 신한증권에서 상장 적격성 심사 보고서를 작년 6월 달에 내면서 기업은 문제가 없다라고 했는데 이게 8개월 만에 문제가 되다 보니까 법적으로 이제 거래소에서는 상장 후 1년 이내에 이제 이런저런 사유가 발생해서 상폐되면 지정 자문인을 제한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EV 파킹 서비스가 상폐되게 되면 신한증권도 책임을 좀 져야 될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EV 파킹 서비스도 이제 상장한 다음에 폭스하고 우회 상장을 한다. 미국에 전기차 충전기 공장 만든다. 이렇게 되면서 주가가 한 달 만에 한 4배 정도 뛰었거든요. 다음 페이지에 이제 주가에 나오는데 주가 보시게 되면 1,600원 정도에 이제 거래가 처음 시작돼서 한 5,000원 갔다가 다시 1,600원. 처음과 끝은 동일한 그런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큐리터 같은 경우에는 주가 흐름이 위에서부터 쭉 빠졌는데 EV 파킹 서비스는 그래도 처음과 끝은 동일하다. 좋은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그렇습니다. 우선 EV 파킹 서비스는 잘 알죠. 잘 알고, 요거는 그, 그 코넥스는 공모라는 개념이 없고, 이제 시초가를 결정을 할 때, EV 파킹 서비스는 이제 시초가를 결정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중에 여기는 이제 클라우딩 펀딩, 6개월 이전에 이제 6개월 이내 클라우딩 3억 이상의 클라우딩 펀딩 실적이 있으면 그 클라우딩 펀딩 그 금액을 초과를 할 수가 있었어요. 지금도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브이 파킹은 아마 클라우딩 펀딩을 했고 3억 5천만 원, 그러니까 3억 원 이상의 클라우딩 펀딩을 진행을 했고 그 금액이 3천 원이었습니다. 3천 원이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시초가가 3천 원이었는데 3천 원에 딱 상장을 하자마자 코넥스 상장을 7월 7일 날 상장을 하자마자 7.하 7.하 7.하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는 왜냐면 이 이전에 에, 그 서울 거래소라든지 이런 비상장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고 있었어요. 800원. 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었는데 7천 원에 코넥스에 상장을 하니 금주지 이제 그 800원대까지 내려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7.5를 맞고, 코넥스는 상한가, 하한가 한도가 15%입니다. 7.5를 맞고, 여기서 이제 한 1,000원대, 800원대에서 다시 이제, 아까 전에 이제 뉴스에서 나왔던, 이제 미국 전기차 충전기 뭐, 진출, 뭐 이런 것들 나오면서, 뭐 여러 가지 뭐 후딱 우회 상장 뭐 풍문 교회 나오고 막 이렇게 하면서 좀 아이템이 또 좀 섹시하잖아요. 전기차 충전이고 전기차 충전 플랫폼 정확히 말해서 전기차 충전 플랫폼 회사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고 상당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좀 여러 가지 좀 한 것 좀 이렇게 이슈가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설립 자체가 21년도 9월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22년도 9월인가?
그러니까 23년도 했으니까 22년도 9월이겠네요. 22년도 9월에 설립을 해서 23년 1월 7일 날 상장을 합니다. 2년이 안 돼요. 고민 설립하고 상장한 지 2년이 안 돼가지고 상장을 합니다. 코넥스에, 뭐 이제 코넥스에 상장을 하고, 2년이 안 되니까 이제 코넥스에 먼저 상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으로 이제 가고 싶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아, 그래서 아주 제 내부자하고 이제 종통하기 때문에, 내부자분하고 이제 정통을 하기 때문에 내용은 좀 많이 들었던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직원들, 현재 직원들은 거의 대부분 다 공고사직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회계 쪽이라든지 뭐 싹 다 거의 대부분은 전 공고사직을 하고 있고, 망원역 최철 망원역 근처에 있는 회사에서 또 생각외로 가보면, 저도 이제 가본 적이 있으니까 깜짝 놀라요. 보통 회사가 가정집 2층 단독주택을 이제 거기에서 사무실을 차리고 단독주택으로 왜 단독주택일까 했는데 마당이 마당에다가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부분에서는 좀 진정성이 있고 좀 센세이션했다. 이거 좀 특이한데? 뭐 이렇게 어떤 사람은 보기에 뭐야 이건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뭐 충분히 뭐 좀 특이한데 이렇게 생각. 그런데 법인 설립한 지 1년 뭐 10개월 만에 상장도 하고 막 좀 빠르게 이렇게 속도를 내시다가 브레이크가 없이 달리다가 영원히 골로 갔다. 한 10분 먼저 가려다 50년 먼저 가듯이 어, 뭐 언젠간 회사는 이제 설립하고 성장하고 쇠퇴하고 없어지고 계속 하는데 그냥 먼저 남들보다 먼저 빨리 갖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라고 보여지고요. 여기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게 이제 그 지정감사가 아니라 법정감사라고 합니다. 코넥스는 지정감사가 아니고요. 법정감사라고 하고 그리고 코스닥은 등록회계법인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코스닥을 그 감사할 수 있는 회계법인은 정해져 있어요. 금감원에서 신고를 해서 등록된 회계법인만 할 수 있는 등록회계법인만 할 수 있는 거고 지정감사도 마찬가지고. 근데 코넥스는 뭐 그런 건 아니고요. 법정감사라고 해서 그냥 임의 감사한 다음에 금감원에 신고해가지고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네 감사 받을게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감사를 받았던 걸로 기억하고요. 이게 정동회계법인인데 여긴 등록회계법인이 아닙니다. 등록회계법인은 아닌데 여기에서 이제 적정을 줬고 그 다음 연도에 제가 알기로는 좀 이슈가 알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정동회계법인도 이부 박빙 서비스가 이 정도 이게 뭐 좀 문제가 있었던 건 알고 있는데 이거를 어, 23년도 내에 소급해가지고 깔끔하게 정리를 하는 조건으로 아마 도장을 찍어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그래서 이제 코넥스까지 가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마 23년도에 다 이제 해소가 안 돼가지고, 정말 임의 검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소가 안 돼가지고, 물건 거절을 때린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쉽지 않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 등록회계법인이 아니고, 원래 이제 1년 정도, 이게 뭐 서로 아는 처지니까 이렇게 했는데, 요거를 이제 다시 이제 정동회계법인한테는 다시 받기는 조금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다시 이제 그 규정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차기 24년도에 회계 감사를 받을 때, 다른 회계법인하고 받을 때 적정을 받아와야 되는데, 싹 다 갈아엎어야 되는데, 실질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코넥스는 이제 돈이 들어오는 그런 상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돈이 있는 회사도 아니고, 뭐 돈이 있지도 않고, 매출이나 아이템이 파이프라인이 캐시카우가 그렇게 탄탄하거나 근근히 연명하는 수준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좀 잘 됐었으면 정말 제대로 좀 컸을 텐데 좀 탄탄히 해가지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했으면 좀 컸을 텐데 좀 욕심을 부리지 않았나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 특이하다고 말씀하신 본사 건물, 그 가정집, 거기는 임대예요, 자가예요? 임대입니다. 임대입니다. 임대로 알고 있어요. 임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기가 작아였으면은 그 몇십억 하죠. 그 망원동에
왜냐면 앞에 마당이 있으니까. 예. 몇십억하기 때문에 그것만 팔아도 다시 뭐 먹고 살만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정도는 안 되는 것 같고요. 이게 좀 특이한 회사가 이게 지금 매출액이 한 100억, 90억 뭐 이렇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설립할 때부터 한 5, 60억 나오고 그 다음 연도에 100억을 매출을 띄워서 이제 그 신한투자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매출이 이게 그 전기차 충전 플랫폼이 아니었어요. 매출 거의 대부분은 아, 다른 이제 그 쿠폰 거래, 쿠폰 거래 금액이 매출이었고, 이제 신한투자증권에서도 이제 쿠폰 거래 금액 그만해라. 이제 정체성이 맞지 않는다라고 해서 쿠폰은 이제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건 이제 쿠폰은 안 하고, 이제 전기차하고 이제 상품 매매업 쪽을 좀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 신한투자증권 IPO 팀이 이거를 하고 이게 마지막인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걸 하고 팀이 와해가 된 걸로. 그러니까 이 회사 때문에 와해가 된 게 아니고 원래 다 이제 각자 도생을 하고 막 이직하고 이런 와중에 마지막으로 여기 도장 찍어주고 다 가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유명합니다. 요 팀이 이거 상장 딱 포넥스 시키고 다 싹, 저 깜짝 놀랐어요. 그 얘기 듣고. 그래서 뭐 그랬던 뭐 어찌 보면 EV 파킹 서비스의 입장으로서는 좀 운이 좋았고, 때를 잘 맞춰서 운이 좋았고. 왜 나갈 사람이니까 막 그냥 도장 찍어주고 그냥 올려준 거니까. 그 신안에서는 이제 뭐, 이게 판판이 하고 갔었으면은 뭐, 그럴 수도 있었겠는데, 이게 그 팀장뿐만 아니라 싹 팀이 와해되기 바로 직전에 이제 이걸 올려서 이제 하는 거라서 좀 아쉽죠. 예, 예. 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이제 상장하기도 어렵지만 상장 폐지 당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상장하자마자 첫 해부터 이런 일이 생기다 보니까 이런저런 이슈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상장 첫 해에 상패를 당한 두 회사 시큐레터와 EV 파킹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